세계에서 가장 새롭고 기묘한 장소를 우연히 발견하는 일은 구글어스로 탐험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세요. 남극에서 발견된 이 신비한 피라미드처럼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은 이 특이한 모양에 관한 온갖 이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생명체가 보낸 신호일까요? 이 피라미드는 정말 자연적인 걸까요? 아니면 인공적인 걸까요? 우선 남극에서 피라미드를 발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초의 피라미드는 1910년대에 영국 남극 탐험대가 처음 발견했지만 오랫동안 비밀에 붙여졌어요. 그 발견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수수께끼는 더 커졌습니다. 2016년에 그런 구조물이 두 번째로 발견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어요. 이 수수께끼는 곧 과학자들에 의해 해석됐습니다. 이 구조물은 그저 산일 뿐이에요. 이 구조물은 엘스워스 산맥 근처에 위치해 있고 길이가 400km가 넘습니다. 따라서 구조물은 그저 빙상을 뚫고 나온 산봉우리일 뿐이죠. 특별한 모양은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피라미드는 자연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알프스의 마테호른과 아이슬란드의 블란드 슈틴두르산은 모양이 매우 비슷해요. 이 봉우리들의 공식 명칭은 누나탁이라고 하는데 빙하나 빙상 사이로 보이는 바위 봉우리를 가리킵니다. 남극에는 훨씬 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전 세계 담수의 60에서 90%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남극의 빙상이 세계에서 제일 크고 869만 평방킬로미터에 걸쳐 있기 때문이죠. 계산은 생략하겠지만 남극 대륙의 1%만이 얼음이 없는 상태예요. 남극 대륙의 얼음은 가장 깊은 곳의 두께가 4.3km에 달하는데 이는 에베레스트 산 높이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이 얼음이 완전히 녹는다면 해수면은 약 60m까지 상승할 거예요. 하지만 남극이 항상 이렇게 추웠던 건 아닙니다. 지구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남극 대륙은 오늘날 멜버른의 평균 기온과 같았어요. 많은 연구가 필요했지만 과학자들은 남극의 기온이 최대 17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물론 4천만에서 5천만 년 전의 일이지만 생각해보면 공룡이 지구를 돌아다녔을 때와 비슷한 시기예요. 이 얼음 대륙에서는 시간도 다릅니다. 서로 다른 시간대를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경도선은 남극에서 하나의 지점으로 합쳐져요. 여름에는 6개월 동안 낮이고 추운 계절에는 6개월 동안 완전한 어둠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은 평균적으로 자신이 온 곳과 같은 시간대에 머물러야 합니다. 블러드 폭포는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남극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에 위치한 일련의 폭포일 뿐이에요. 이 폭포는 특별한 종류의 박테리아로 가득 찬 지하 호수에서 솟아납니다. 이 작은 유기체는 당분 대신 황산염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호수에 포함된 물은 철분이 너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공기와 만나면 녹슬어버려요. 그래서 폭포의 붉은색이 이 호수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합니다. 메갈로돈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포식자였어요. 극지방을 제외한 지구상의 거의 모든 해역에서 살았죠. 남극에서 메갈로돈 이빨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이 거대한 생물이 따뜻한 열대 및 아열대 해역에만 적응했기 때문일 거예요. 언젠가 배를 타고 남극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금속이 아닌 보트로는 남극에 갈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남극의 혹독한 기상 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운송장치의 선체는 강철 또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남극에는 벌레가 많지 않아요. 실제로 남극에 서식하는 곤충은 날개가 없는 각닭귀, 벨지카 엔타티카 한 종뿐입니다. 이 벌레는 길이가 2에서 6mm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남극에서 가장 큰 육상 동물이죠. 남극의 많은 물고기는 혈액에 부동액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부동액이 반드시 추운 기온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얼음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예요. 이 부동액은 큰 당 단백질 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은 얼음 결정이 형성되면 그 주변을 둘러싸서 얼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동물의 조직 전체에 퍼져 많은 손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막습니다. 또한 일종의 작은 베개를 만들어 날카로운 얼음 결정을 차단하여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을 줄입니다.
또한 남극 대륙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지만 남극의 놀라운 기상학적 특성은 다이아몬드 먼지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먼지는 기본적으로 지구 표면 근처의 습한 공기에서 튀어나오는 작은 얼음 결정체입니다. 얼음 안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 중에서 흐르다가 햇빛을 받으면 반짝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로 둘러싸인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아마도 남극은 아기를 분만하고 싶지 않은 곳이겠지만 1978년 이곳에서 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에밀 마르코 팔마였고 그 이후로 남극에서 10명이 더 태어났어요. 이 얼음 대륙에 있는 호수는 소금으로 가득 차 있어서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도 얼어붙지 않습니다. 순수한 물은 0도에서 얼어요. 소금 또는 다른 물질이 포함된 물도 여전히 얼 수 있지만 훨씬 낮은 온도에서 얼어요. 그 낮은 온도는 물질 자체와 물에 넣은 양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남극 대륙은 마지막으로 발견된 공식 대륙입니다. 남극은 1820년대까지 전혀 발견되지 않은 대륙으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남극이 단순한 얼음섬이 아니라 실제로 대륙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20년이 더 걸렸습니다. 이곳이 정말 춥다고 해서 데이트를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12월의 어느 날 밤 남극에 파견된 한 미국 과학자는 호기심에 데이트 앱에 로그인했습니다. 그는 다른 프로필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놀랍게도 곧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물론 헬리콥터로 45분 거리에 있는 다른 연구원이었죠. 결국 두 사람은 만났고 남극에서 기록된 최초의 데이트를 했어요. 남극 대륙에는 얼음 외에도 지구상의 다른 어떤 대륙보다 훨씬 더 풍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운석이에요. 과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운석은 지구상의 어느 곳에나 도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집니다. 하지만 일단 운석이 대기권을 통과하면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지구상의 다양한 기후 때문인데 예를 들어 정글 근처의 습한 기후는 대부분의 운석을 부식시킬 수 있는 수분과 산소가 많아요. 남극의 기후는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운석이 부식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의 얼음처럼 하얀 표면에서는 지구상의 다른 어떤 곳보다 운석을 발견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추위에 강한 분이라도 남극의 바람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남극은 지구상에서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곳이기 때문이죠. 풍속은 시속 320km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어요.